하나는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로 90%가 돼 있는데 요즘은 허혈성 또는 심뇌혈관이라고 해서 심장 수술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보실까요? 자, 급성 심근경색 가입률은 90%입니다. 가입은 90%가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19%지만 지금도 이거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협심증을 보장하는 허혈성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보다 더 넓어진 게 있어요.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뿐만이 아니라 허혈성이 혈관, 피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심장 관련된 거, 그래서 부정맥 또는 심부전증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허혈성 진단비에서조차도 보장이 안 됐던 것을 지금은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수술비를 보면 심장 관련 수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해당이 되는데 급성심근경색 여기 3개밖에 안 되죠.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를 안 읽히겠지만 심장 관련 수술 중에서 요거밖에 안 된다면 자,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뻥뻥 지금 구멍에 떨어졌죠. 3개 있다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심장질환 수술인데 이렇게까지 범위가 넓어 있는데 아직도 내 보험증권에 급성심근경색만 있다면 정말 내가 위험에 닥쳤을 때 싹 구멍이 뚫려서 하나도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심장 관련 수술도 이렇게 많습니다. 허혈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심장 관련해서 류마티스 관련 급성 이런 것들의 다발성 판막 질환 이런 다양한 심장 질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옛날 보험에서 제가 옛날 여기 지금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2008년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그냥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반암 진단비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이 되면서 일반암에서 소외감, 유사암으로 빠진 게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거가 좋은 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도 이후에 나온 중에 꼭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소외감을 제외합니다. 물론 또 여기에 대장 전막내암도 제외가 되고 있어요. 대장 전막내암에서 D코드는 경계성 종양으로 들어갈 수 있고 C코드는 분명히 암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외라고 되면 C코드로 나와 있는 것조차도 소외감으로 분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볼까요? 실제 암을 보면 유방암이 많아요. 갑상선, 그다음에 대장, 남자들 전립선, 이게 다 생식기. 소외감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자들 유방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소암, 남자들 대표적인 게 전립선암은 제외가 돼서 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객분께서 암보험을 1억을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1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지를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했죠. 근데 얼마 나왔을까요? 1억이 아니고. 네. 소외감으로 분리해서 4천, 5천도 아니라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때 이분은 보지 못했죠. 여기서 소외감 제외라고 하는 암 글씨를 못 보신 거예요. 자, 유방암뿐이 아니에요. 생식기, 자궁 난소, 남자들 전립선암 이런 것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한데 이런 것들에서 다 제외가 돼서 4천만 원밖에 안 받는. 자,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내가 뭔가 보완을 했을 텐데 가만히 나는 좋은 보험 들어놨어, 암보험 했어라고 덮어놓고 계시다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큰 손해를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암보험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옛날 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도 생명 쪽에는 아직 소외감으로 제외되고 있고 오히려 손해보험 쪽에서도 요즘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소외감을 제외한 암이라고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게 있어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소외감 제외인지 아닌지 즉 4대 유사암만 제외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주 작은 글씨거든요. 그러나 꼭 읽어보셔야 내가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옛날 보험 중에 2차암이라는 게 있고요. 요즘 재진단암이라는 게 있어요. 2차암, 네, 말 그대로 첫 번째 암이란 2차암이니까 두 번째구나. 그럼 제가 공부를 오늘 해볼게요. 자, 일반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죠. 요 일반암은 모든 암을 아까 제가 얘기하는 4대 유사암만 빼고 다 보장을 받는 거죠. 이거는 한 번 주고 끝납니다. 1억 아니라 5억을 가입하셔도 암 진단 받으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죠. 다음에 2차 암은 첫 번째 암은 안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암을 보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줍니다. 그 다음에 재진단암이 있어요. 이것도 두 번째 암부터 주는데 여기는 한 번이 아니고 무한 리필.
그런데 이차암하고 재진단암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차암은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 이거 잔존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투병 기간이 조금 기수가 뭐 1기 이하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쉽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대장 부분을 절제를 하고 바로 나으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대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에 5년, 6년까지 이상 내가 투병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단 말이죠. 이게 잔존암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에 그 암이 계속 5년도 되고 또는 10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같은 부위의 암으로 계속 항암을 하고 있는데 이 2차 암은 이런 잔존암은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위암이었으면 위가 아니라 간이나 뭐 전립선이나 폐나 이런 다른 쪽으로 갔을 때 원발암, 새로 전이암만 되는 거지 첫암과 똑같은 부위에 있는 것은 2차 암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셨잖아요. 이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재진단암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암세포만 발견이 돼 있다. 그러면 1년 주기냐 2년 주기냐에 따라서 무한 리필. 암세포만 발견되면 그냥 무한 리필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회사는 2년 주기고 어떤 회사는 1년 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일반암 처음 한 번만 주는 암 3천만 원에 재진단암 1,000만 원을 가입했고요. 또 어느 보험사에서 지금 한 보험사에서 손해보험사인데 진단비를 줘요. 그 말기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하루만 입원하셔도 3천만 원을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 그다지 비싸지 않거든요. 자, 가입을 했을 때 2년마다 가입하시는 분 대장암 발견했으니까 여기 3천 받으셨죠. 그다음 2년이니까 여기서 1,000만 원 받아요. 또 여기서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합이 어떻게 됐죠? 네, 5천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1년 주기로 했으면 여기 3천,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 또 말기암인 2013년 여기도 1,000이 나오고 그러면 자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인데 여기에 이분은 말기암 호스피스 말기로 돼서 호스피스 병동 3,000까지 받아서 1억 1,000이 됐어요. 자, 3,000을 빼더라도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똑같은 암 재진단암을 가입을 했는데 2년 주기냐 1년 주기냐에 따라서 8,000이냐 5,000이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1년 주기와 2년 주기 재진단암의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런 해당되는 보험사를 좀 찾아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는 옛날부터도 3에서 100%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3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무한 반복이에요, 이것도. 내가 만약에 많이 다치면 다칠 때마다 계속 지급받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데 80% 이상 또는 50% 이상 이런 것들은 한 번밖에 안 줘요. 그런데 옛날에 없던 거가 생겼어요. 상해 후유장애는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도 3에서 100%짜리, 즉 무한 반복짜리가 이게 과거 한 3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어린이 보험에 조금 들어있다가 많이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실 때 가끔 고객들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90세를 할래, 80세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90세를 보장하시는데 이런 질병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위를 삭제했어요. 위암이 걸리면. 요즘은 위암이 걸리면 반을 삭제하느냐 전체를 삭제하느냐 대부분 삭제합니다.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50% 후유장애가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러면 아까 이제 암 진단비처럼 50%를 해서 받아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무한리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극단적인 나쁜 사례를 한번 되면 이분이 나중에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75%를 또 받는 거죠. 이거는 80세 질병 후유 장애에서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 정도에서 대부분이 아프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90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늙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죠. 나이 들어서 워낙 내 몸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내 몸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청력 저하, 그다음에 눈이 치아계였어. 치아도 갑자기 5개가 빠진다거나 디스크, 또 무릎 관절, 백내장 이런 것들은
다 늙어서 나이 먹어서 너무 내 몸을 오래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장애인데 이런 내 몸의 기능 장애가 떨어진 것도 보장해 준다는 게 90세까지 보장받는 질병후유장애죠. 자, 노인성 질병후유장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치매입니다. 치매. 그렇죠? 치매인데 요즘 치매 테레비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치매보험 문의 많으시고요. 또 가입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90세 질병후유장애를 어린이 보험 30세 이전에 했다면 여기에 5천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40대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1,000만 원만 가입하려고 그래도 보통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요.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가입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20세 어린이 30세에 어린이 보험에서 이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자, 이게 치매보험 5천을 지금 우리가 가입했다고 가능해 볼게요. 5천을 가입했어요. 이게 이제 이점이 중등이에요. 중등. 초기는 아니에요. 초기는 아니고 이 이점이 중등이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중증이에요. 그런데 중등에 5천만 원에 가입했으면 5, 4, 20, 2천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치매보험에서 중등에서 2천만 원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하면 또 나빠지거든요. 그럼 또 1,0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질병후유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보장들은 가입하실 수 있을 때 또 보험회사에서 이게 손해율이 높아요. 그래서 없앤다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직 가지고 있고 판매하고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술비를 꽂아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정말 몇 개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 정도 아주 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간,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막 이런 거 정도만 수술비를 줬다고 하면 이거 플러스 췌장 질환이 늘어났어요. 췌장이 생각보다 수술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폐질환도 들어갔고요. 파킨슨. 요즘 파킨슨이 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폐혈증, 그다음에 약호병, 조로증, 그다음에 대동맥류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살면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큰 질병들이 훨씬 많아져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요 밑으로는 아주 사소한 백내장, 관절염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한 10가지 정도 됐다면 지금 이게 60가지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즘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너무 인상이 폭이 막 커져서 고객들이 전화 많이 오세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유지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60, 70이 됐을 때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때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수술비예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막 정신없이 지금 빠르게 왔는데 이거 다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병자도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지금 제가 수술비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이 가능해요. 뇌혈관도 가능해요. 볼까요? 또 하나는 어린이 보험에서 과거에는 납입 면제가 후유장애 80%였어요. 후유장애 80%라고 하면 정말 어떤 경우냐면 아파서 누워서 내가 못 움직이는 정말 그런 상태가 돼야지 되는데 요즘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납입 면제 되고요. 또 유사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해도 납입 면제가 돼요. 뇌졸중도 아니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양성 뇌종양, 뇌에 혹만 생겨도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큰 수술을 하면 납입 면제가 되면 어린이 보험은 요즘 대부분 다 100세 보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보험료 안 내고 언제까지? 100세까지 나는 공짜로 정말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월이 되면 줄어드는 게 있대요. 네,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기보담도 자 보실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경험생명표라고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보험회사가 연금을 계산을 할 때 이걸 적용해요. 자, 계속 보험료가 늘어나죠. 그러면 많이 사니까
나눠주는 모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셔도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도 3월까지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금리는 정말 자꾸 내리는데 아직도 공시이율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확정금리가 아니라 공시이율. 그런데 거기 10년 이상 된 그 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5%예요. 0.5% 이자 받아갖고 도대체 뭐에다 쓰냐고요. 물가상승률. 지금은 뭐 물가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평균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2%거든요. 그러면 내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공시이율 연금은 정말 아니고 어떤 연금을 가입해야 되냐면 최저보증되는 확정금리. 납입할 때, 거치할 때 4%로 주는 이런 것들. 지금 공시율이요. 금리 지금 아까 같이 계속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런 보증에다가 많은 돈 하지 마세요. 10만 원, 20만 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묶어만 두세요. 이게 나중에 똘똘한 내 효자가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7.5%짜리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거 깨려고 보험사들이 막 와서 많이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분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지금 모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거가 지금 이 상품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병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에 유병자는 다 뇌출혈이었어요. 뇌출혈. 그리고 20년 갱신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대에 계산을 가입을 하면 70대면 또 더 높아진 보험료로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요즘 유병자 뇌혈관 다 되고요. 허혈성 진단비도 되고 수술비도 되고요. 비갱신형도 됩니다. 또 납입면제 조건도 뇌출혈이 아니고요. 뇌졸중만 돼도 납입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좋아졌고요.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유병자 그럼 우리 보통 다 325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1보험이라고 나왔어요. 즉,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아직 5년이 안 됐어도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암에 대한 공포가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완치되셨고 아직 5년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 아까 같은 뇌졸중, 뇌혈관 또 이런 수술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유병자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정신없이 왔는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요즘 이런 상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품을 가입하시고 이런 상품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3만 원, 3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보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보장 챙겨야 될 거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가입 증권 꼭 컨설팅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좋은 거 유지하시고 없는 거 챙겨 가시면서 중요한 거 우리 가족에 필요한 보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 납입 보험료 수준을 맞추세요. 욕심 같아서 많이 하고 싶죠. 많이 하다가 내가 깨면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시면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라에서 하라는 건강검진 자주 꼭꼭 챙겨서 하신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안전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넓은 보장 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보험회사에는 리필 보장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 꼭 챙겼으면 좋겠고 납입면제 조건 이런 좋은 것들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 시청자님이 찾아서 하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 공부 많이 하거든요. 이때는 전문가를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